예, 안녕하세요. 추상대학 수학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본래 이제 늘 그렇듯이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상황들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당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대체로 이제 이 환이라고 하는 용어에 동기부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두 개의 이항연산이 있는 집합에 핵심적인 성질들만 간추려서 만들어 놓은 집합이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대수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성질이냐 그러면 대수적 성질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환이다. 이거는 영어 용어가 링이라서 대문자를 갖고 왔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더하기하고 곱하기라는 이항연산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곱하기는 낫으로도 쓸 겁니다. 별로 모호성이 없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마치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해왔듯이 곱하기 연산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더하기 연산과 관련해서 일단 마치 두 개 이항연산이 있는데 더하기 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덧셈 군인데 덧셈인 가환군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냥 임의로 약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다라고 그냥 강조하는 것 뿐이고요. 두 개의 이항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덧셈인 이항연산은 가환군을 이루더라. 가환군이면 지난 학기 때 비춰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었죠. 어떤 거냐면 물론 이항연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는 순서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이 여건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마이너스 a로요. a는 0이 되는 어떤 유일한 녀석이 쓴 그런 녀석이고 마지막으로 가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ba다.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괄목할 만한 성질이고요. 두 번째 환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결합법칙이 성립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곱셈 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산 순서에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끝으로 여기는 더하기 연산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곱하기 연산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더하기 연산하고 곱하기 연산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정확히 분배 법칙이었죠. 네,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된답니다. 물론 이렇게만 써놔놓으면 요걸 커버하지 못해요. 이렇게 뒤집어서 써있는 녀석을 커버를 못해요. 왜냐하면 때때로 곱하기 연산이 가환이 아닐 때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환체론을 할 때는 가환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이미 가환 아니에요? 아니요. 더하기에 대해서는 가장 해피하게 무조건 가환인데요. 곱하기에 대해서는 가환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을 좀 많이 붙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 0을 황등원이라고 합시다. 뭐에? 이 환의 황등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걸로 마이너스 a를 여건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때 더하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a, b인 r에 대해서 a b는 b a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름이 r은 환이라고 합시다. 참 강조하지만 더하기에 대해서는 이미 가환인데요.
곱하기에 대해서도 가환이 되면 가환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무시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더하기 곱하기라고 하니까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의뢰에 있을 것 같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이 항등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물론 이 환 R을 강조할 때는 기호로 밑에다가 R이라고 써요. 이런 거. 그럴 때 요거까지 있으면요. 물론 가환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R을 기호를 R 플러스 곱하기 혹은 닷이라고 쓰는데 바로 이 상황이요. 단위원 유니티가 있는 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곱하기에 대해서 가환이 되면 가환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꽤 많다 맞죠? 원래 갖고 있었던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여관,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환한, 그 다음에 단위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원이 있는 경우를 강조해서 단위원이 있는 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단위원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곱하기에 대해서 이 가환이면 그때는 단위원이 있는 가환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줍시다. 오케이. 잘 살펴보면 이게 가환인 상황이 되면 아까 이 네 번째 조건 같은 거 보시면 앞뒤로 순서 뒤집어서 써도 되기 때문에 맞죠? 결국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가환이면 사실상은 요 얘기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상하네. 양연산 두 개가 있고 덧셈에 대해 가환이고 곱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의 거의 흐름이 곱셈에 대한 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 이거죠. 곱셈에 대한 뭐는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곱셈의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환의 말뜻에 포함시켜 놓지 않았죠. 자, 그게 펀치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루는 환은 덧셈 연산이 있고 곱셈 연산이 있고 덧셈에 대해서 가환이고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 좋은 조건 하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가환이 되거나 곱셈에 대해서 단위원이 존재하는 경우들까지 다루는데 마지막으로 곱셈에 대해서 여건이 항상 있느냐, 물론 특별한 몇 개 빼고는요. 있느냐의 문제들은 다시 이제 일종의 범주를 좀 더 세밀화시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러프하게 여건이 항상 있다 이렇고 단위원이 있는 가환한이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그때를 소위 말해서 사칙 연산의 자연스러운 집합, 우리가 본래 찾아가고 싶어 했었던 다항방정식의 해를 찾고자 했었던 그 해들이 갖춰야 될, 해집합이 갖춰야 될 사칙 연산의 자연스러운 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용어들까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제를 좀 봐야겠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수집합에는 더하기 연산이 있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곱하기 연산도 있어요. 딱 이렇게 쓸까요? 맞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말이 되냐면 덧셈에 대해서 가환군이다 이러면 요 앞에 두 개만 쳐다보면 되니까 순환군이었죠, 이미. 어떤 순환군? 무한집합인 순환군이라서 대체 오케이. 그렇죠? 세 번째 거. 곱셈 입장에서 봤을 때 결합법칙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수의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건 집합론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같은 요령으로 정수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되느냐? yes.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을 해주게 되면 뭔 얘기까지 된다고요? 명백히 이 정수에 대해서 이 정수는 정수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부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거요. 실제로 정수는 두 개의 곱셈에 대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를 순서를 바뀌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덧셈화는 뭐가 된다고? 정수에 대한 이 정수화는 곱셈에 대해서 가환이에요. 그래서 정수화는 가환환이 되죠. 더 나아가서요. 단위원이요. 곱셈에 대해서 뭐요? 1 곱하기 정수는 정수 곱하기 1은 n이 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집합론에서 증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수화는 단위원이 있는 1이 있는 가환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쟁점이 되는 게 이거라고요. CF 처리하는 되고. 그럼 이 정수화는 뭐야? 곱셈에 대해서 여건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금세 나오는 게 곱셈에 대해서 여건은 일반적으로 있지 않아요. 있는 경우가 뭐 몇 가지 특별한 경우밖에 없었죠. 그렇다면은 다음 얘기인 거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도록 정수환을 확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의 논의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정의만 살펴봅니다. 같은 요령으로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더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더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생각하면 2번, 3번, 4번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가환이냐? 예. 이미 실수가 가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어요. 이 단위원이요? 예. 그 자연수 1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써도 되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된 거죠. 맞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느냐? 이 문제에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있죠. 맞죠? 오케이. 아마 이번 학기 서론에 얘기했던 게 이런 동기, 죄송합니다.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 한 얘기였습니다. 자, 끝으로 실수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실수 아니에요. 실수하는 지금 이와 같은 사치기 현상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분배 법칙이라든지 곱셈에 대한 여건 같은 걸 생각하면 얘랑 구분 지을 만한 특별한 어떤 근거가 안 보이죠. 맞죠? 물론 해석개론에서 해석학에서 실수는 유리수와 달리 완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적인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의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연산과 관련된 있어서는 그냥 R이나 Q나 다 뭐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녀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ample는요. 이게 첫 번째 example이었었고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중에서 Zn 가 정수 집합에서 동치류를 만드는데 차가 n의 배수이면 같은 거 취급해서 동치류를 만들었을 때에는 더하기에 대해서 덧셈군을 이루고 있죠. 나아가서 여기에는 숨겨놨지만 이미 곱하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도 지나갔기 때 우리 초반에 얘기했었죠. 곱셈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런 형태의 성질들은 다 정수론에서 얘기하던 성질들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엔 항등원이 명백히 있어요. 물론 이 숫자 1은 자연수 1은 아니에요. 명확히 표기할 때는 바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있는 단위원이 있는 어떤 한 정수가 이미 가환이에요. 곱하기에 대해서 가환환이라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example. 이번에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3Z요. 즉 다시 말하자면 3의 배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 더하기랑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요. 정수 안에서. 그러면 쟤를 찾아보면 여기 앞에 걸 쳐다보게 되면 덧셈에 대한 가환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 같은 경우 곱셈에 대해서는 이미 얘가 셋으로서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맞죠? 더 나아가서 A, B는 BA다. 그것도 정수에서 이미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되는 거예요. But 그러나 이 3Z 안에는요. 이런 녀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3K에 1을 곱하고 1에다가 3K를 곱하면 3K가 되잖아요. 정수를 이해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바로 이 1이라는 녀석이 있다면 1도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논의를 하려면 들어가는 녀석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but 1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없다?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없는, 말하는 대표적인 환이 이와 같이 정수의 몇 배수꼴로 되어 있는 그런 환들은 단위원이 없는 가환 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임의의 A인 듯 3Z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A 곱하기 X는 X 곱하기 A는 A가 되도록 하는 어떤 거? X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근데 이건 정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수에서 약배수 관계에 의하자면 X는 1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만약에 임의의 A니까 A가 0인가 아닌 걸 가지고 오게 되면, 그렇게 하면 소약법칙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이 3Z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이 항등원이 되어야 하는데 1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이 단위원이 없는 가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드리는 예들은 일종의 그런 거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예들을 알고 있는 그런 예들의 공통된 특징들만 뽑아내가지고 용어를 만드는 거죠. 네 번째 거.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합니다. 2 곱하기 2 R이라고. 즉, 다시 말하자면 얘는 A, B, C, D 2 곱하기 2행렬들인데 원소들이 전부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행렬의 덧셈하고 곱셈을 생각하면 얘는 환이 됩니다. 따지고 들고 물어뜯고 해서 논리적으로 다 참인 걸 보여야 되는데 이미 그 과정이 서영대 수학 시간에서 행렬의 곱셈과 덧셈 연산을 하면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위원은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뭘로 잡으면 돼요? 이걸로 잡으면 되죠, 맞죠? 근데 but 이 경우에는 뭐가 없더라? 이거요. 임의의 예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더라, 맞죠? 그런 반례가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면 R은 단위원은 있어요. 아니 있는 어떤 한? 비가환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까 요거 CF 처리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다 안 따져요? 예, 물론 이때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답도 알고 있죠. 서영대수 시간에 말하기를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으려면 뭐면 되더라? 판별식, 행렬의 판별식 이형이 아니기만 하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더라 라는 거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예를 살펴보는 수준이라서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문제는 제가 발췌를 했고요. 활동 시간에 활동이 조금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풀이에 빈칸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힌트를 좀 드리고 어떨 때는 힌트를 안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빈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포즈를 시키든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든 다음 주 오실 때 이 빈칸을 채워서 오시면 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겁니다. 어이구, 노테이션 하나 틀린 건 있다. 이겁니다. 2 곱하기 2행렬들인데 이렇게 써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A, B, C, D가 in the R, 실수예요. say R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내가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이미 행렬이 갖고 있었던 더하기 연산하고 곱하기 연산을 생각해요. 그럴 때 이 R은 퀘스천 이겁니다. 어디까지 되냐고요. 환을 이루냐, 이게 초보적인 질문인 거죠. 환을 이루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대답이 필요하냐면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이 잘 워크하는지가 첫 번째고요.
더하기에 대해서 덧셈군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꼴이면 더하기 말할 여지 없이 어때요? 결과도 대각원소는 똑같은 게 되고 이렇게 외대각원소는 부호가 바꿔서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대략 여러분들이 곱하기에 대해서도 연산이 그러니까 이항연산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그 과정을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맨 끝에 거요.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AB 프라임에 플러스 BA 프라임이고요. 내가 요구하는 상황은 뭐냐면 곱해서도 이게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게 반대쪽이 부호가 뒤집어서 나오냐 이게 질문이죠. A 프라임 B 마이너스 A B 프라임 이렇게 되냐고요. 근데 정확하게 되는군요.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그냥 이 영역례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항등원이 되는 거죠. 좀 크게 쓸까? 오케이. 곱셈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항등원이 있냐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항등원을 저기다가 곱해보면 되느냐 이 질문인 거죠. 맞죠? AB-BA가 AB-BA의 1001이 자기 자신이 되느냐?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되느냐? 아니 그건 이미 행렬에서 곱셈과 덧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고요. 부배법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아까 행렬 전체에서는 뭐야? 이게 안 됐었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거지. 얘가 과연 곱셈에 대해서 가환이냐? 이게 질문이죠. 한 번 더 내치고 나가도 돼요. 뭐도 확인해 달라고? 1번, 2번. 곱셈에 대한 이항연산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연산에 대한 역원인지 어떤 연산에 대해서 가환인지 이 말들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맞죠? 근데 명심하실 거는 이미 화는 덧셈에 대해서는 뭐예요? 덧셈 군이었고 가환인 덧셈 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써놔 놓으면 미닝풀한 질문은 곱셈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맞죠? 같은 요령으로 열권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잖아. 덧셈 군이니까.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게 사실상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푸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다양한 예들을 드리려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어떤 예들은 좀 여기서만큼 멈추는 게 될 거고 어떤 예들은 뒤로 연결되면 될수록 다른 레파토리가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웜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 생각한대요. 기호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수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붙였다 뭐 이런 뜻인데 썸센스 어떤 것들이냐면 A 나누기 3의 n 거듭제곱꼴이에요. 이때 A가 정수고요. 그 다음에 n은 0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이럴 때 n이 0 이상의 자연수니까 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 나누기 3의 n 거듭제곱이니까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유리수 연산으로서 해줍시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기호를 쓴 게 환을 이루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첫 질문의 핵심은 이항연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파고들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를 합치면 다시 3의 거듭 제곱에 A꼴로 써지느냐 이게인데, 우리가 유리수 연산을 다 받아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that's good. 맞죠? 분모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3의 m 플러스 n이므로 요런 걸로 써져서 아무 문제 없어요. 곱셈은 두말할 나위 없죠? b의 3의 m은 뭐라? a, b의 3의 n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 거죠. 교수님, 혹시 근데 a나 b가 3의 배수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3의 거듭제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3을 몇 개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이 형태는 맞잖아요. 맞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 덧셈에 대해서 덧셈군이 아벨리안, 그러니까 가환 군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A 나누기 3의 n승이 있으면 이거 그냥 유리수로서 쓰게 되면 역원도 있죠. 물론 항등원이냐고. 예,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 결합 분배는요. 그건 이미 유리수 안에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어요. 그 다음에 항등원 걱정되죠. 뭐에 대한 항등원? 당연히 말이 그렇죠. 단위원. 그러니까 A 나누기 3의 n승은 덤띵을 하고, 이거 말할 여지 없겠지만 왜냐하면 유리수 자체가 가환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논의일 수도 있죠.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라 이러면, 자, 세모가 돼야 되는 거는 임의의 n과 a니까 1이에요. 근데 이 1은 3의 0승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므로 여기 딱 들어가네. 항등원이 있다. 끝으로 이 z의 3의 1은 가환이에요. 곱하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역원이 또 궁금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게요. 이그젬플 3의 세제곱분의 4의 역원이 있다면 유리수로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과연 이것이 요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맞죠? 그게 질문이죠. 그렇죠. 직접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 강의 시간에 같이 디스커션 하도록 합시다. 그냥 쭉 보면 여긴 분모가 4하고 저는 분자가 3의 거듭제곱이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한지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꼴로 써진다면 해서 모순을 보이시든지 진짜 저런 꼴로 쓸 수 있다는 거 둘 중 하나를 설명하시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지금 이 문제에 나왔던 이 화는 뭐예요?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이거요. 나한테 환이 하나 있는데 1학기 때도 아마 비슷한 얘기들. 군이 하나 있는데 군을 확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의 확장 문제를 고민할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쥐고 가야 되는 게 바이 데피니션. 자, 문제 셋업부터 이상한 계산을 다 피하기 위해서 가환 환이 있어요. 오케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집합을 생각합니다. Nothing but 정확하게 fx가
A0부터 AN의 XN승까지 AI는 R에 있는 거예요. 실수 R이 아닙니다. 그냥 가완한을 생각하면 얘네는 우리가 이름이 다항식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개의 원소를 다하는 요령은 뭘로 더해주면 돼요? 이건 뭐 기호로 안 써도 되겠다, 맞죠? 차수별로 다합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때? 코시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그 다항식의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수가 되도록 양쪽에서 곱해서 합치는 그 상황. 오케이. 그렇게 정의하면 그러면 진짜 리얼리 얘가 가완이면 가완환이 된답니다. 얘를 다항식환이라고 합시다. 말을 개수가 어디에 있는? R에 있는. 됐습니까? 개수 집합.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는 부정원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원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대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익숙하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굳이 라이트다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집합론에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런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뒤에서 제가 또 강의 후반부에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미 계산 자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가완한을 이루고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요, 이 형은 그냥 영다항식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영다항식, 모든 개수가 0인 거.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요, 그건 조심해야 돼. 여기 가완한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이 없으면 저쪽에서 단위원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가완성이 이제 핵심인데,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다항식을 순서를 뒤집어도 요 값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 R이 가완이기 때문에 몇 개 실험적으로 써보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잉크를 아끼기 위해서 별도로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다항식 연산을 그대로 훔쳐오는 겁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될 사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합니다. 뭐냐면 저 다항식의 차수라는 말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건 어떤 거냐면 얘네 fx를 저기 있는 요것대로 썼다고 쳤을 때 저 ai가 0이 아니 되는 그러한 i들 중에서 맥시멈인 거.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다항식의 최고차, 다항식의 차수란 다항식의 최고차의 그 차수죠, 맞죠?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라고 해. 오케이. 쟁점이 되는 거는 만약에 다항식이 상수였어. 상수, 함수 표현점이잖아. 상수로만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A1, A2 이런 녀석들은 다 0이에요. 상수면 이때는 이 말의 뜻에 의하자면 A0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만약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려면 보통은 A0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이 말의 뜻이 통하려면. 그래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fx가 애시당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요. 영다항식. 이걸 생각하면 이 정의에서는 정의를 해줄 수가 없죠. 0이 아닌 게 없으니까, 맞죠? 그러므로 얘가 영다항식이면 이때는 저자마다 달라요. 이거의 차수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억수로 작다고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서는 정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그냥 설정상 이렇게 하면 편할 때가 있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익숙한 걸 갖고 예를 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막 써놔놨어요. 2x 7 땅땅땅의 100 거듭 제곱에 3x 20 플러스 1의 5승을 어디에서의 다항식이냐면 유리계수 다항식들의 환에서 쳐다봤을 때 얘를 say fx라고 하면 저거의 뭐를? 차수를 구해봐라. 그게 활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수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AI가 0이 아닌 녀석 중에 제일 큰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문제를 푸시다 보면 걱정해야 되는 게 최고창의 개수가 다시 곱해갖고 이쪽이랑 뭐 0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고민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쟁점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한 예는요. 그 다음 문제 또 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도 보면 요거 뒀거든. 그 문제에서 R이 3의 배수들만 있는 이 환. 요 환의 특징이 뭐였냐면 가완환은 있는데 단위원이 없었잖아. 맞죠? 그럴 때 이 3ZX라는 녀석을 쳐다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임의의 fx를 꺼내가지고 say 덤띵을 하고 덤띵에 당연히 가완이니까 말할 여지 없겠지만 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fx가 되도록 하는 이 델타가 세모가 있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이렇게 되려면 자 말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려면 여기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할 거라. 얘 쥐어버리면 그러면 세모는 1이네요. 맞죠? 근데 but 여기 안에는 상수함수들은 다 뭐예요? 3의 배수들만 개수로 갔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거야.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거는 얘와 얘를 약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fx는 뭐야? 그 원소로 봤을 때 여건이 있는지 모르잖아. 맞죠? 이 소약이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그걸 모른다면은 해줘야 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자 조금 더 답을 쓸 때 바로 소약을 쓰는 게 아니고 양배를 약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징검다리를 건너가 주는 게 좋죠. fx의 세모가 fx라고 하면 맞죠? 이 다항식을 say gx라고 했을 때 자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최고차항 여기에 최고차항을 두 개 곱하면 여기에 최고차항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여기에 있던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을 뭐한 거? 개수들끼리 곱해도 한번 좀 쓸까요? 얘네를 say an의 xn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bm의 xm 라고 썼을 때 이게 쟁점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 제일 큰 거랑 여기 제일 큰 걸 곱하면 돼. 그런데 해녀라도 내가 걱정이 되는 게 A도 0이 아니고 B의 M도 0이 아닌데 but AN, BM은 0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저게 질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저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AN도 3의 배수고 BN도 3의 배수이므로 따라서 얘도 명백히 3의 배수인데 0은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므로 원적인 관이 따라서 여기 BM이 1차 이상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x가 나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뭐라고? gx의 차수는 디그리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 연결하면 얘기가 나오겠죠. 0이라는 말은 뭐야? 아까 말했듯이 요거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상수함수일 때 맨 꼭대기의 개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는 딱 1밖에 없는데 1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지. 있다고 하면 무수인 거죠. 1을 내가 설정하는 거는 이미 유리계수 다항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풀이를 직접 해보시기를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극단적으로 차수가 제일 큰 것끼리의 차수를 합친 게 곱한 거의 차수가 되지 않는 예도 거기 해놔놨어요. 직접 찾아보시기를. 그 다음 예제는 요거요. 사실은 자 쉽게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죠. 실계수 다항식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뭐다?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게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생각한데 어떤 집합을 생각하냐면 R에서 R로 가는 건데 F가 연속인 걸 생각해요. 그럴 때의 기호를 보통 캘리그래피 R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더하기는 함수의 더하기예요. 얘네에 대해서 곱하기는 함수의 곱하기예요. 그러면 얘는 R은 뭐더라? 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이 더하기 현상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더하기, 함수 더하기. 알고 있는 거예요. 덧셈에 대한 항등호는 0 함수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파트겠죠? 연속이 되느냐인데 그거는 캘큘러스 시간 때부터 얘네 두 개의 연산에 의해서 연속성은 어떻다? 보장,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0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that's okay. 그 다음에 가완이 되냐고요? 합성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그렇죠. 정의 자체에서 실수가 그 가완이니까 곱하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물론이죠. 1은 상수함수인데 걔도 연속함수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되냐면 CR은 1이 있는, 단위원이 있는 뭐가 된다? 가환이 되더라. 여기까지. 자, 문제는 뭐지? 아까 이 다항함수들을 모아놔도 환이 되고 연속함수들을 모아놔도 환이 되는데 핵심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다항식들을 모아놓은 게 요거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항식 두 개를 곱해갖고 0다항식이 되면 죽었다 깨나도 뭐가 돼야 돼? px나 or qx는 항등적으로 0인 0다항식이 돼야 돼. 근데 but 이 밑에 있잖아. 연속함수들의 요 환에서 봤을 때는 저게 성립 어떻다? 안 합니다. 그게 극단적인 차이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y는 x, 그러니까 얘랑 얘를 붙인 게 say px라고 해요. 반대로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요. say qx라고 하면 자, 두 개를 곱하면 자, x는 0보다 큰 데에서 작은 데에서 쪼개갖고 곱해보면 두 개를 곱하면 명백히 0인 상수함수가 되지만 but 얘와 얘는 뭐예요? 뭐가 안 된다. 두 가지 다 0인 상수함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용어를 쓰실 때 항등적으로 0인 함수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쓰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함수는 항등적으로 0인 함수는 아니야. 맞죠? 마찬가지로 해도 항등적으로 0인 함수는 아니야. 내가 항등원, 이거에 대한 항등원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서 그냥 0인 건 맞지만 지금 이 결정적 성질 있죠. 곱셈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해서 0은 되지만 각각은 0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일은 다항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다항식인 경우에는 두 개의 다항식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곱하면 얘네의 차수를 0인 저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말 그대로 적었죠. 쉬워.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도 가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R의 X에 이걸 1변수 다항함수들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정확하게 얘로부터 변수 하나, 얘를 다시 환으로 이해해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맞죠? 저런 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익히 갖고 있던 모델이에요. Nothing but 그냥 곡선, 평면 곡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평면 곡선들을 만드는 그 XY에 대한 수식인데 조건 그냥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냥 가완 조건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으로 생각하면 돼요. fxy는 시그마 aij 이제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죠. yj, i and j에 대해서. 이때 ij가 어디에 있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가완 환에 있더라. 그러면 r이 가환이면 이렇게 두 개의 부정원이 있는 것도 가환환이 되더라. 그거는 이미 쟤를 연산을 어떻게 할지부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여기서 변수를 하나씩 생각해도 좋고요. 한꺼번에 생각해가지고 양쪽 차수별로 더하기와 양쪽 차수를 비교해 가면서 같은 차수의 단항식들에 대해서는 합쳐주는 그 일을 마찬가지로 코시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가완환이 된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예를 들 건데요. 다음 예는 이제 환의 확장 중에서도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직접과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몇 가지 특이한 예들을 좀 더 다뤄보고 용어들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